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제 K리그가 저번 회차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 회차, 9회차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식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지만,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번 회차에도 한 8개 정도를 맞았던 것 같은데, 네. 10개 이상을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서, 네, 구독자도 떨어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뭐 꿋꿋하게 제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또 제 영상을 또 필요로 해주시는 그런, 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주 대 전북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느낀 점, 해볼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전적 같은 것도 보시면 뭐 이런 거는 뭐 일단 전북이 무조건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일단 배당을 봤을 때 전북이 좀 높아요. 1.70. 네, 이게 국내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거를 한번,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게다가 제주가 직전이 아니라 그 직전 경기에는 성남과 비기고 왔는데, 그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표율은 75.4%,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몰려 있죠. 뭐 데이터로는 제주가 전북을 상대로 9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했다. 2무 7패째고요. 전북은 제주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다. 네, 이 직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주기에는 딱히 좀 무리가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기대가 되긴 돼요, 이 경기가. 근데 저는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4.5배당이라는 걸 준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된다. 물론 국내 배당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승급다를 고정을 하고 무패 사이드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광주 대 울산입니다. 일단은 뭐 총 전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의 거의 압도적인, 네, 그런 사이드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일단 울산은 직전에 강원을 상대로인가요? 5대 0으로 대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수원 삼성한테 1대 0으로 지고 왔죠. 이런 면만 봐도 일단 울산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 이 경기에는 이제 86.4% 정도가 몰렸습니다. 근데 그 배당을 보니까 해외 배당입니다. 1.56 좀 높아요. 네, 86.4%에 비해서 1.56이라는 배당은 너무나 높은 배당이거든요. 100명 중에서 86명 정도가 이 1.56배를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면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배당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울산이 설마 지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반 방향을 일단 정하지 못했고요. 1, 2번 전북과 울산이 일단 원정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두 팀 중에서 최소 한 팀은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회차를 접근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3번 인천 대 대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15승 17무 11패, 뭐 홈에서는 무승부가 11번 정도 있었고, 뭐 최근 5경기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누가 이기고 누가 유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인천은 포항 스틸러스한테 1대 2로 지고 왔고, 수원 FC와 1대 1로 비기고 온 대구예요. 초반 코멘트 그대로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인천이 홈에서 저는 승리를 거둘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잘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당 갭 차이도 일단은 좀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약간 과분한 배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인천승을 제외한 무패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경기력적인 면 이런 거를 좀 듣고 싶다면 다른 채널로 가셔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예, 제 거에서는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참고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뭐 패턴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는 부분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투표율이 지금 현재 41.5%로 1등 투표율인데, 무승부가 좀 느껴지는 경기긴 해요, 사실. 네, 인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승부를 좀 받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변치가 않아요. 4번 강원 대 포항입니다. 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한테 5대 0으로 대패하고 왔고요. 포항은 인천을 잡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뭔가 극명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 일단 전적 같은 것도 보시면 포항이 좀 더 앞서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 경기가 굉장히 영향이 컸는지 몰라도 60.8% 정도가 포항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몰려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데이터가 좀 강한 것 같은데 포항 강원을 상대로 3연승을 단 한 번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적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연승째인 포항을 가기보다 저는 강원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배당 자체도 일단은 포항 쪽으로 좀 근소하게 정배를 매기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국내 배당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굳이 배당이 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도 솔직히 긴가민가 해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총합 방향은 정해놓지 않았다. 1번부터 4번까지 K리그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뭐 패턴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이제 바이아돌리드 대 헤타페인데 이게 좀 저한테는 핵심 경기예요. 일단 17일, 14위 경기인 만큼 굉장히 이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 팀이 만나가지고 경기를 치르는데, 이 두 팀은 지금 현재 두 팀 모두 다 너무나 못 나오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직전에 헤타페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3대 0을 잡고 왔는데, 그 전에 걸 비교해봐도 지금 현재 바이올리드가 헤타페를 상대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불리해 보인다라는 요소가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어요. 정배를 받고 있고요. 헤타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왜 바이올리드가 홈에서 지금 역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홈에서 이렇게 전적을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역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이올리드 승을 배제할 수 있었다. 게다가 데이터에서는 바이올리드 19-21년도 홈에서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현재 3연패. 근데 이거는 이제 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제 이거는 제가 배당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승이 없다라고 한 거고, 이 데이터를 믿는다면 패가 없다, 그러니까 바이오돌리드에서 패가 없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무승부를 좀 태그를 하고 싶다. 그래서 5번은 무승부 단통으로 할 예정입니다. 6번에 엘체 대 세비야 가보면요, 일단은 순위적으로만 봐도 19위 대 4위이기 때문에 굉장한 갭이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현재 흐름에 있어서도 세비야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 좀 무승부 비율이 좀 꽤나 최근에 많았던 그런 엘체인데, 어쨌든 엘체를 상대로 세비야가 뭔가 질 것 같다라는 그림은 솔직히 그려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배당도 보시면 일단은 세비야가 1.58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요. 뭐 투표율 81.1%. 네, 그리고 이제 엘체가 홈에서 무슨 글이 6번 했네요. 오케이. 뭐 데이터는 일단 엘체가 19-21년도 3연패를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현재 2연패고요. 세비야는 19-21년도 3연패를 단 한 번 기록했다. 현재 2연패고요. 그리고 3월 4일날 FA컵을 뛰고 온 세비야. 이런 점을 다 봐도 일단 세비야 쪽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안 코멘트로 세비야가 많이 유리해 보이지만 엘체가 홈에서 무승부를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기대가 조금 드는 경기이다. 그래서 초안 방향은 무패라는 그런 라인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7번 카디스 대 에이바르. 15위 대 16위로 일단 순위적인 면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이런 건 전혀 느껴볼 수가 없죠. 전혀 느껴볼 수가 없는데, 일단 홈팀의 배당이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홈팀 쪽에서 3배당 이상의 역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카디스를 가져갈 이유 따위는 받지 못하겠다. 카디스가 이기게 되면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에이바르는 19-21년도 원정 3연속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뿐인데 지금 현재 2연패다. 확률적으로 패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카디스의 무패 라인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8번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12위 대 2위인데 이거는 오사수나가 좀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이. 물론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경기 동안 9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바르셀로나가 이제 한 경기라도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경기인데, 오사수나를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도 이 경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오사수나에게 기대가 안 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가고요. 이 5배당 가까이를 터뜨릴 수 있을지, 이거가 솔직히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높은 배당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사수나의 승은 배제를 한 상태로 무패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 방향 무패라고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9번 경기 성남 대 수원 대 성남 경기를 볼 건데, 일단은 이 두 팀 최근 5경기에서 성남이 3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서 참고하시는 것보다 다른 분의 채널에서 참고하시는 부분이 좀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좀 드려보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원 근데 특이한 점이 19-21년도 홈 2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직전에 승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믿어줘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이 데이터를 믿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네. 어렵네요. 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초안은 승부라고 했는데, 일단은 물음표로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서,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네, 다음에 10번. 서울대 수원FC,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수원FC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근데, FC 서울 상대로 충분히 기대가 가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수원FC도 어쨌든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왔고, FC 서울은 지금 현재 4연패 중, 네, 아챔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네, 그렇게 뭐 서울이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56.7%나 몰렸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부로 갈 거고요. 네, 뭐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11번 우에스카 대 셀타비고, 네, 이 경기는 이제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지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만큼 굉장히 어려운,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무승부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두 팀이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에요. 게다가 홈에서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런 걸 토대로 본다면 무승부도 충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일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에 비해서 셀타비고 쪽으로 퍼센티지가 많이 몰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셀타비고가 지금 현재 뭔가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딱히 없습니다. 순위적인 면을 빼고는요. 근데 이렇게 50점 몇 %까지 몰렸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건 셀타비고 사이드로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래서 초반 방향은 셀타비고 승부니까 무패죠. 네, 무패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우에스카 승이었다면 저는 역배가 아니고 정배를 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일단은 패스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AT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지 않나요? 물론 이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총 전적에서도 거의 3배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고요. 근데 글쎄요, 이 경기는 좀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되게 어렵다고 느끼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다 보니까 배당이 이런 식으로 거의 동배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를 이게 지금 배당이 떨어져서 그렇지 초기 배당에서는 AT 마드리드가 역배를 받았거든요. 2.72. 예, 지금 바뀐 거예요. 이 점에서 일단 AT 마드리드 승을 좀 가져가기보다 무패 라인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초안이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소시에다드 레반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소시에다드 레반테는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5위 그리고 9위지만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순위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현재 흐름 중에서 소시에다드도 좋지만 레반테도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는 레반테 쪽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가는 경기예요. 근데 배당 보시면 지금 현재 갭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럴 때 레반테가 6.5이라는 배당을 가져갈 저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뭐 유리해 보임이 잘 없는데도 1.50 배당 받은 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소시에다드의 사이드로 갈 거고요. 단통승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권장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변을 생각해서요. 14번 네, 빌바오 대 그라나다. 자, 빌바오 대 그라나다를 보면요, 일단은 순위적인 면은 12에 8위지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 속에서는 네, 그래도 빌바오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유리해 보인다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네, 리그 그냥 패배를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 질팀한테만 졌다.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뭐 빌바오는 19-21년도 리그 홈 3연무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 데이터를 좀 믿어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 근데 이거 배당 보니까 이것도 좀 약간 갭이 좀 크죠. 그래서 빌바오 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웃긴 게, 일단 요거는 1.59 거의 비슷한 배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48%고 이거는 63.9%인데 이 점을 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패턴 자체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13번도 승 안 가져갈래거든요. 이 승 없다가 떠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배당적인 면을 봤을 때 레반테의 6.5배당은 좀 오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네, 초안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리그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네, K리그 자신 있는 그런 채널로 가셔서 그런 분석을 네, 좀 더 참고하시는 게 이번 회차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